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미국 시장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표 전에 이상하게만큼 전략 후강으로 잘 마감하는가 싶더니 막상 관세를 발표해 버리니까 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4.75%까지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뭐 전 세계 증시가 뭐 오전부터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래서 스타트를 하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관세 발표를 보면서 더티 15라는 국가가 원래 트럼프가 언급을 안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말이 더티 15였는데 국가가 확대가 되면서 60개 국가로 늘어나고 보편 관세 10%에 각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계관세의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게 아마 시장에 충격을 줬던 요인이고 60개 국가를 이제 대충 토탈해서 보니까 29%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결론이 좀 났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10에서 20% 관세가 아니라 기본 보편 관세 10% 플러스 알파로 엄청나게 관세를 때려버린다라고 시장에서 느끼기 때문에 이 충격이 조금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생각을 뭐 시가 베팅을 무조건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장에 임했기 때문에 뭐 시가 베팅을 하려고 준비했던 종목은 강력하게 베팅을 좀 했었고요. 생각보다는 그 하락폭이 국내 증시가 너무 적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늘 국내 증시가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 위치가 작년 우리나라가 계엄이 있었던 당시의 주가 위치까지 빠져 있으니 여기서 빠진다 한들 더 얼마나 빠질까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시가 베팅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도 수급적으로 너무나 매도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회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뭐 잘 극복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속적으로 악재는 시장에 많이 있지만서도 악재에 노출이 되면서 악재가 확정되는 모습은 그래도 증시가 올라올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뭐 적극적인 긍정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을 매도한다라기보다도 강한 종목이 있고 내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위치에 있다든지 업황이라든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종목군들은 매도보다는 계속 사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이 악재가 많고 뭐 종목군들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정말 지금의 악재가 과연 끝날 것인가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항상 많았던 것 같고 악재가 정말로 커 보였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매번 그러한 시기가 우리 주식 인생에서 대부분 다 기회였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순간들 시점마다가 전부 다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판단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스닥 레버리지 적극적으로 보는 전략으로 좀 보고 있고 아마 이제는 불확실성이 거의 다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할 생각이고요. 자, 트럼프 관세는 발표되고 시장은 전략 후강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관세는 협상으로 위치가 변경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이벤트는 내일 잘 소화 후 새로운 테마 변동성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도 업종과 약세 업종을 우리가 분류를 해서 현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주도 업종이 눌렸을 때 어떤 종목이 대장인지 계속 생각을 해놓고 봐야 되고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 약세
업종도 분명히 존재하죠. 2차 전지 저도 한 종목 가지고 있는데 와 정말 죽을 만큼 네 2차 전지 좀 최근에 느끼는 감정인데 짜증납니다. 그냥 짜증날 정도로 밀어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좀 보는데 이쪽은 아직 업황 턴 어라운드가 좀 어려운 상태죠. 아주 공격적인 이 공매도가 좀 나오는 게 좀 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닥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컨센을 5조 1천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도 최근 지수가 빠지면서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해놔서 반도체는 괜찮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고 싶고 삼성전자 기준에서 5만 5천 원 정도 떨어지면 매수로 다시 스위칭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과 방산 너무 좋은데 주가들이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위에서는 먹을 구간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서 기아의 시가총액을 넘고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으면 될까요? 그 넘었을 때 뭐 물론 넘어도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합리적일까요, 여러분들? 그 주가가 지속될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갈 때 먹을 폭보다는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조선업종과 방산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굉장히 강하죠. 시장 대비해서 탄탄한 뭔가 수주라든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긴 한데 쉽게 접근이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대신 화장품 섹터는 계속 기회를 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선크림은 무조건 필요하죠. 전 세계 선크림 생산의 1위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1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항상 전 세계 1위, 글로벌 1위에 대한 부분은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여름이 굉장히 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선크림 관련된 업종과 종목은 몇 개 정도 사서 넘어가라.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 정도 종목군들은 봐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뭐 주도 업종과 약세 업종을 분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녹여서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오늘 보면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는 많은데 그래도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2% 출발했는데 0.2% 마감이면 엄청나게 선방한 거고요. 주변 국가인 일본이 마이너스 2.77%, 나스닥 선물이 3.5%인 거에 비하면은 매우 강력한 부분이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타 국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차원에서 방어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냐 기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저는 우선적으로 좀 봐보고 싶은 것은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뭐 어떠한 경우라도 이 1,5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안 나오면 시장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일단 내일 시장을 바라볼 생각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또 1조 3천억을 팔면서 시장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옵션 만기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날 2조 7천억 그 다음에 어제 1조 8천억 그러면은 이틀 동안 거의 5조 정도 팔았죠. 5조가 좀 안되나 4조 5천억 팔고 오늘도 대략 18조 1조 8천억 팔았으니까 한 6조 좀 안되게 지금 판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조 정도 판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3일 만에 지금 시장에 6조를 외국인들 팔았으니까 내일까지 해서 9조 팔까요? 10조 팔까요? 사실 이 단기적으로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수치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이것도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기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줄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한반미 증시 정규장은 전략 후강으로 마감되었고 그 과정에 벤센트 장관의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뭐 테슬라도 5월 중에 도지 수장에서 나와서 본업에 충실한다라는 내용 외에서 테슬라도 어제 강세 마감되었는데 정작 관세가 발표가 돼버리니까 시장이 폭삭 아수라장이 되었던 어제 미 증시였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관세 강도가 강했고 더티 15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확대되었던 부분도 문제가 좀 되었고요. 시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 하락의 강도는 미국이 제일 강하게 받았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충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생각은 어찌됐든 경제를 좀 다운시켜 가지고 이 관세보다는 이 국채 금리를 낮추어서 금리 인하를 좀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럴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 종목들을 예측하기보다는 지수의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현재 지수의 위치는 작년 계엄 사건이 터질 때의 위치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지수보다 강한 업종과 테마를 살피고 바로 조선, 방산, 화장품 그리고 정치 테마주 그리고 최근에는 신규 상장했던 몇몇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낙폭과대인데 성장이 있는 종목이 뭘까? 사실은 로봇과 유리기판과 뭐 AI와 자율주행, 드론 등등 수많은 성장 섹터, 성장 산업이 있는데 저는 지금 현 위치에서는 단 하나도 종목이 안 보입니다. 즉 안 보이면 안 하면 된다. 아예 안 보여요. 저도 매일 회원님들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군들을 이야기하고 소개를 드리지만 아예 종목이 안 보입니다. 예, 정말로 안 보여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없고 그냥 다 매도만 하고 싶은 종목군들이야. 왜? 추세가 다 무너졌고 들어가면 손실 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7, 80% 이상의 손실 날 확률만 있는 종목군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 자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즉 종목이 없으면 우리는 공략을 하지 않으면 된다. 왜? 지금 시장의 환경이 뭐냐?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된 가운데서 시장이 제한적인 종목 안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돈이 터지고 몰리는 쪽에서 그냥 집중하면 되는 시장입니다. 돈이 몰리지 않은 쪽에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면 그게 말 그대로 손실을 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네요. 자,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것 하나만 하고 그게 안 될 시에는 확률 높은 시점과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주식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을 끌고 함께 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됐든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종목을 언급을 해야 되고 알려드려야 되고 뭔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시장이 안 좋으면 극도로 매매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 습관적으로 극도로 매매가 줄어들어요. 그게 최근의 시장이었는데 점점 매매 횟수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공포가 사그라들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일단은 윤 대통령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후에 뭔가의 흐름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돈이 터진다면 그때 기회를 많이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 돈이 계속 쏠리고 오늘도 정치 테마주 위주에서 돈이 계속 쏠리는데요. 내일도 엄청난 변동성을 정치 테마주에서 줄 것 같네요. 종목군들만 조금 둘러보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의 지수의 위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 보면 지난번 저가 마감한 자리까지 어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지고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어제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 정도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부터 사실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도 저는 괜찮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을 좀 드렸고요. 뭐 그 전부터 이제 이거는 좀 사서 종목은 끌고 왔었어요.
그 전부터 사서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서는 매도를 안 하고 물량을 더 모으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마침 아침에 급락을 해줘서 좋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종목은 들고 있고 뭐 일단은 생각은 코스닥 레버리지는 코스닥 지수가 일단 뭐 11선까지 질적 반등하고 다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하고 종목을 다시 모아서 갈 생각이고요.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ETF가 그때보다도 더 폭락해 버리는 구간까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반도체가 먼저 올라갈지, 2차 전지가 먼저 올라갈지, 제약바이오가 먼저 올라갈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그냥 사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수 올려야 되니까.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2차 전지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분명히 반등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해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밀었는데 반등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 먼저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약바이오로 들어갔어. 근데 시장이 반등해. 제약반 안 가. 그럼 또 이건 내가 쇠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ETF 잡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한 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하나의 박스권 위치에서는 둘 다 공략해서 레버리지는 가지고 가라. 레버리지가 쉬운 구간이 있다.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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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침에 좀 걸어놨는데 매수는 좀 못했네요. 아침에 좀 걸어놨는데 매수 좀 못했고 56,000원 구간 이 아래 구간에 오면은 일단은 좀 잡아서 다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샀어요. 여기서 사고 한번 팔고 여기서 좀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 끝에까지는 다 못 먹었고 여기서 나머지 다 팔고 좀 내려와서 이제 좀 다시 사야 될 거로 좀 보여주고 빠지면 삼성전자는 좀 매수로 다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괜찮은데 많이 안 빠지니까 그렇고요.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올랐죠. 근데 위에서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로는 보긴 좀 어렵고 하나 오션도 좋은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좀 어렵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면 또 저항을 받기 때문에 바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좋아도 상승의 폭이 제한돼 버리는 흐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요새 엄청 셌죠. 한국카본이라든지는 말 그대로 거의 신고가까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강력한 업종이었구나. 예? 강력한 업종이었구나. 그 중에서 LNG 섹터가 제일 셌구나. 그 다음에 하나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 쪽 기자재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섹터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도 파마 리서치가 일단 신고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휴젤 신고가에서 유지가 되죠. 이런 보툴리늄 톡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FB가 원래는 시장 점유율이 과거에 70%에 육박해 있는데 지금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FB의 점유율을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파마 리서치라든지 휴젤이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실제 계속 늘어나면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동시에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콜마를 중간중간 계속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지수가 안 좋아서 이런 기회가 오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넣어서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에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급락을 한다. 이번처럼 또 빠진다. 잡아라. 잡아서 끌고 가셔라. 여름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겠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둘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있다가 뭐 빠져준다 밑에서 본다 이렇게 봐야죠. 어떠한 구간 얼마에 사라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의 방식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시간의 배팅도 이제는 잘 안 하려고요. 본장에서 매매 충분히 하고 그냥 가격도 대충 사서 좀 끌고 가는 쪽으로 아주 한 5년 6년 전에 매매했던 방식으로 저도 회계를 해서 추세 매매 로 전환을 해서 좀 길게 보는 매매로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것도 이 아래 구간에서 종목을 잘 잡아가지고 그냥 6월달 정도 매도한다라고 보면 되죠. 얘네가 보통 5월달 이때도 보면 5월달에 급등을 합니다. 4월달에 올라간 척하다 급락하고 급락하니까 올라간 척하다 떨어지면 4월달에 무조건 잡아서 5, 6월달에 팔아라. 4월달에 잡아서 5, 6월달에 팔아라.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4월달에 무조건 잡아야 될 게 화장품 섹터, 특히 선크림 섹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부터 최근에 좀 강했던 게 이제 한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한택은 LNG 관련해서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나름 느낌은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시간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좀 시간에 빠지고 있으면 내일 떨어지면 시간에 좀 떨어지면 내일 좀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오늘 약상 매매로도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워낙 정치 테마주 쪽이 강해서 이 종목은 좀 보지는 못했던 종목이고요. 장 막판에 이런 수렴과 행보를 거치고 돌파가 나왔을 때는 충분히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는 한택을 정말 매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수익을 좀 제법 냈고 마무리를 졌는데 이 앞에서 이런 매집의 흔적과 수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도 한택은 시간에 지금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갭을 들 건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과 이번에 이제 그 4월 9일로 관세, 즉 상계 관세에 대한 협상의 이 D-Day를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협상에 대한 부분에서 LNG 구매 혹은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혹여나 이런 한택이라든지 에어레인이라든지 종목군들의 시세를 연속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한택 조금 더 집중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한택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미트박스라든지 중간중간에 종목군들은 좀 있었는데 미트박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택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자, 내일 마지막으로 네 정치 테마 주들이 요동을 칠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최근에 형지 글로벌이 상한가 5번을 찍고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형지 INC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고가권에서 일단 매일같이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대금 5천억, 7천억 터트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네, 곧 있으면 급락이 임박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종목군들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종목이 바뀌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고요. 종목군들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내일 일단 11시 이후에 종목군들이 결정이 나고 흐름이 바뀌게 되면 그때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로 인해서 관련된 인맥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움직였던 게 이제 정책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특히 웹캐시라든지 이런 정책주들의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혹여나 바톤 터치를 이쪽에서 하면서 시세를 연속적으로 더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주 관련된 종목군들 한두 개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등으로 움직였던 게 웹캐시다. 내일 변동성을 주고 아주 빠르게 제일 먼저 올라가는 정책주는 따라잡아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웹캐시를 좀 공략을 했었고요. 장 막판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종목을 아예
안 들고 가는 게 저는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일 이 헌재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종목군들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